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7월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 말 안에 서울의 새 아파트,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상당히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 유의부지 포함해서 약 한 7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장래 가격의 억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공급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만큼 서울이란 확장성과 개발 호재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가지 갖고 계시면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매물을 사고 계시면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 장래에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본방송 보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좋은 부동산을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이슈 한 가지 좀 챙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던데 공공재개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 내용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공공재개발 타이틀을 좀 확장시켜갖고 재정비하면 재개발에 재건축도 포함되겠죠. 지금 강남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35층에서 용적률 상향시켜갖고 약 50층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강남권 아파트 가격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과 더불어서 공공재건축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LH나 SH공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한국토지공사나 아니면 서울도시개발공사의 공동 사업자라거나 아니면 단독 사업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된다. 다음은 또 일단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 제한, 나머지 보통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일반 물량이 많아야지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센티브 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공공임대나 공적 임대를 50%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는 요건이 충족되면은 일단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이게 지난 5월 6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알아서 서울 시내 약 한 2만 호 이상을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서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얘기가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원하는 그 해당 지구가 되면은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단 용도 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그만큼 그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한다 그거겠죠. 용적률 상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2종 주거 지역을 3종이나 아니면 3종을 준주거지로 하면은 상당히 세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늘리면은 지금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원활히 되면서 또한 정부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그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단점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거나 그쪽 해당 지역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 지역에 그 해당되면은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외시켜 주겠다. 지금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의 대다수 우리가 핫한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앞으로 7월 28일 이후에 일반 분양 실시되는 단지부터 우리가 조합이 원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그 가격이 책정되면은 일반 분양 당첨되신 분들은 그야말로 로또 당첨됐다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 조합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실 분한테는 상당히 그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야지 그만큼 사업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화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 투자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개발은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도 비례율이 여러 가지 낮춰지거나 그런 요소가 있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서 투자하신 분들이 막단 손해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그 분담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아니면 그 해당 조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확정적인 그런 그 가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인가 나중에 이제
건물을 허물어 갖고 새 아파트 짓는, 보통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된다부터 입주까지는 10년, 뭐 길게는 한 2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비가 상승되거나 아니면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조합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포함해서 갖고 가는 그런 돈 부분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한 사업비가 지금 중도금 대출이 잘 안 되고요. 이주비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40%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돈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해당 지역의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원을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미리 선택해갖고 건설사의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리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단되기 때문에 조합이 갖고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약 50% 기금으로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주비 같은 경우는 한 70% 이내까지 이렇게 융자가 가능하다. 그만큼 그 조합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반 시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 가지 학교 포함해서 도로 같은 경우가 기존에 집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기부 찬압이나 이런 기반 시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면은 그 해당 지역의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국비가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한 가장 큰 장점 중에 신속한 인허가권, 왜냐하면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 그 절차를 빨리 땡겨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년, 20년 걸리는 거를 한 5년 이내 단축되면은 돈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해당 조합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종공개발을 하면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재개발 사업 정체구역 서울에 한 102곳이 그 추진이 설립된 이후 구역 지정된 이후에 10년간 조합 설립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제 지역은 이번에 그 제외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한 102곳 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안 돼 있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아 11구역이나 흑석이구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9월까지 사업 설명에 신청하겠다라는데 해당 조합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듯이 아직은 그 선례가 없어서 많이들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번 7월 말에 발표 날 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해당 조합원들한테는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그 효과나 당근책이 있지만 따라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에서는 과감히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재개발 사업장하고 공공재개발에 해당되는 그 단지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한 분담금 대납 같은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국민의 세금 같은 부분이 출자돼서 그 기금이 조성돼서 해당 지역에 그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형평성 문제가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연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임대주택이 많이 그 증가되면은 해당 그 조합원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달 말까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면은 현재 지지부진한 곳이나 앞으로 이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도 노도가 많이 된 곳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사업장을 좀 확대시키면은 그것에 투자하신 분이나 아니면 현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